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드디어 갈 것이 같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서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압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박준태 의원실에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진우나 박준태 의원이 이 같은 질의를 보냈던 것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나서 좌파 판사들이 우글거리는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장 쇼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는데 두 의원실에 보낸 답변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답변이 금방 바뀌는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실에 보냈던 답변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죠.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공수처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동훈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한남동 자택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은 아니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수사를 위해서 식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것은 식당 압수수색입니까? 이재명 압수수색입니까? 오동훈도 판사 출신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답변이 그만큼 궁색했던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이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 수백 군데 압수수색이란 것이 식당의 카드 사용 한 건 한 건 숫자를 세서 수백 군데라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재명이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식당 압수수색은 그렇다면 식당 압수수색입니까? 이재명 압수수색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압수수색이죠. 오동훈이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잔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무려 16건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구속되기 이전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또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위해서 서울 동부지법에 다시 새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받아내기가 중앙지법에서는 영장 발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겨서 영장을 청구하는 소위 영장 쇼핑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동훈은 국회 출석에서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서 수사를 하던 상황이었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우선 오동훈은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고 했습니다. 공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낸 답변 자료를 보면 결제 라인에 수사기획관이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엉터리였던 것이죠. 또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파견 직원이 국회에 보내는 그런 중요한 서류를 과연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견 직원이 독단적으로 보냈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검찰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그리고 영장 쇼핑과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중앙지법과 영장 거래를 해오던 공수처가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큼은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동훈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주거지가 강남이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거지와 근무지, 그러니까 관저와 집무실이죠. 집무실이 한남동과 용산으로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탄론할 거짓말입니다. 12월 6일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최초 체포영장은 김용현 장관은 주거지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부지법 관할 법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또 12월 8일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여인형 전 사령관은 관할검찰청이 안양지청입니다.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물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 군사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것을 잘못 청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일한 상황인데,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입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비롯해서 내란죄 관련 혐의자들과 관련한 영장이 총 16건이나 됩니다. 16건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짝입니다.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법원장으로 있던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서부지법에는 좌파 판사들이 우글거리는 좌파 판사들의 소굴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리고 다음으로 공수처는 또 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영장번호 2024-6 자료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서류를 왜 제외시켰고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인지도 밝혀야 됩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군 장성의 영장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영장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국회에서 혹시 수사자료 가운데 첨부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동훈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024-6 영장이 논란이 됐던 것은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돼갑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답변이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부지법에서 기각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공수처는 삭제한 채로 수사기록이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동훈은 삭제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삭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가 궁금한 이유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렇게 혹시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기각 사유를 덮어버린 채 제출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중앙지검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볼 때도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공수처의 허위 답변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영장 쇼핑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영장 발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신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1차 공판 기일에 앞서 구속 취소 신청을 심사를 했는데 열흘 정도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 가필한 필체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베테랑 민간 감정사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죠. 발표됐죠. 그리고 또 그래서 탄핵 공작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영장 쇼핑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런 이처럼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신규영 판사의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사유는 어쨌든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동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계속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고 따라서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혐의를 판사가 소명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주 의원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죠. 중앙지검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동훈은 지금 내란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